총리님 이제 가셨는데 비밀로 해주세요. 이토록 서울에서 총리님이랑 제가 뭐 차담을 하고 있었는데 김진애 위원장님 혹시 또 서울시장 준비하셔서 너무 제목이 또 한 번 시도한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혹시 서울시장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총리님? 그 챕터 보시면요. 과거 서울시장 까는 게 나옵니다. 아닌 것 같아요.라고 이제 오세훈 시장 얘기는 나왔으니까 오세훈 시장에서 그 시정을 봤을 때 마지막에는 이제 겉멋이 든 오세훈 시장이라는 이제 표현을 겉멋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어떤 게 주로 약간 겉멋으로 좀 느껴졌고 잘한 건 혹시 아까 전에 있었을까요? 오세훈 시장에서? 아니, 오세훈 시장이 한 것 중에 유일하게 잘한 건 다산 콜센터예요. 근데 다산 콜센터는 그거는 이제 잘 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거를 박원순 시장이 나중에 재단으로 서울시의 재단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게 이어졌던 거고요. 사실은 이제 다산 콜센터 같은 건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되면 또 조금 다르게 변화될 건데 그거는 굉장히 직접 서비스, 대민 서비스로 굉장히 괜찮은 거였고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그거는 잠깐이고 오세훈 시장이 한 건 대부분이 마치 자기가 건축가처럼 더군다나 뭐 자기가 뭐 재벌 3세처럼 자기 서울시 재정을 가지고 마음대로 겉멋을 부린 게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1기, 2기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3기, 4기 다시 돌아왔을 때도 제가 이제 겉멋 시장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그리고 그게 문제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겉멋이 들면은요 뭐가 문제냐면은 돋보이고 싶어요. 돋보이고 싶어 하면은 빨리 조감도 그려서 그 앞에 가고 싶어 합니다. 서울 링 이런 것도 한번 나왔었죠. 서울 모든 조감도는 자기가 설계한 것처럼 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겉멋이 들면은 뭐가 되냐면은 진짜 문제가 안 보여요. 저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서울시장도 서울의 도시적인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렸어요. 대중교통 문제라고 하는 거. 그리고 상당한 부분에 성공을 했습니다. 만약 오세훈 시장이 제대로 된 시장이었으면 그 대중버스 교통체계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약간 중공영체제이기 때문에 돈 문제가 여러 가지 걸린 그런 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건 시장은 정말 잘한 거 여러 가지 잘한 거 많으시지만 그중에 잘한 건 서울의 행정의 복마전을 없앤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더 이상 복마전이라는 소리를 안 듣게 만든 게 고건시장의 업적인데 보세요. 오세훈 들어오니까 저 세운상가 앞에 온갖 재개발 재건축에 그다음에 그거 하는 게 복마전이 다시 시작이 되잖아요. 거기 한옥원소는 뭐며 왜 이름이 거기 나오며 복마전을 다시 또 이런 문제가 왜냐하면 그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한 거는 박원순 시장은 이제 저는 박원순 시장을 굉장히 존경하고 시민의 도시, 사람의 도시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정확히 우리 사회에 심어준 게 정말 중요한 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도 잘못한 게 많아요. 제가 책에 안에는 많이 써놨습니다. 특히 개발에 대한 좀 알레르기적인 거 같은 거는 굉장히 박원순 시장의 말기에서는 문제였는데 오세훈 시장은 그 사람의 도시, 시민의 도시라는 개념을 완전히 포퓰리즘으로 바꿔버리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아마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오세훈 시장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난 특히 4년 동안 도시에 이벤트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광화문 광장에서도 수용을 해. 나는 정말 그걸 사람들이 좋다고 막 하고 사진 찍고 이러는데 아니 어떻게 광화문 광장에서 애들이 잠깐 이순신 장군 앞에서 노는 거는 좋지만 거기서 수영을 하게 만드는 거기를 왜 그런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만드냐고요. 왜냐하면 광화문 광장은 정말 사람들이 길을 받으러 가는 데거든요. 그런 데는 비워둬야 됩니다. 근데 그걸 자꾸 뭘로 채우고 거기에 나와서 또 사진 찍고 하여간 겉멋이 들면 안 됩니다. 겉멋이 들어서 망한 대표적인 사람이 김건희입니다. 그거와 비슷하게 망한 꼴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하시는데. 네. 제가 오세훈 시장을 요즘 하도 까가지고 이제 저 사람이 무슨 개인적인 포환이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래요.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우리를 우습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수준이 이미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이 사람은 흔히 제일의 장점이 허우대가 멀쩡하다 이거잖아요. 근데 허우대 시장이거든요. 이제 허우대 그냥 이게
어깨 정도 선을 가지고 있는 시장인데 그 안에는 박정희가 들어가 있어요. 시선은 굉장히 옛날 개발시대 시선이고 허우대는 또 키우고 싶으니까 이상한 이벤트도 하고 막 이상한 거 짓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서울에 안 맞는 시장인데 왜 이 사람이 두 번이나 이렇게 중간에 한번 건너뛰고 선택이 됐을까? 이게 저는 제일 한스러운 거예요. 서울에 뭐가 이 사람을 뽑아준 걸까? 저는 이제 이게 강남식 개발에 익숙한 사람들의 욕망이 이제 그거를 뽑아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거는 더 이상 서울을 이끌어갈 수 있는 시대 정신이 절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나름 존경하는 게 이제 고건시장하고 이제 이 박원순 시장인데, 왜냐면 고건시장은 전통적인 서울을 전통 행정적으로 이제 나름대로 체계를 갖추는데 확실히 큰 일을 한 사람이고, 그래도 멀끔한 이미지에다가 약간 내실 있게 하고 이런 게 있었으니까요. 근데 박원순 시장이 제가 좋은 점은 문화라고 하는 거를 이 안에 불어넣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박원순 시장의 스타일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 되게 은근히 꼰대셔가지고, 예, 스타일이 그러진 않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개발에 대한 이념적인 어떤 알레르기가 좀 있으세요. 그래서 좀 무리하게 좀 막은 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일하시는 분들을 잘 뒀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외국 같은 게 유럽 같은 데는 이제 좌파들이 노동자주의 좌파가 약간 사그라들 때 지방주의 좌파가 이제 나타나거든요. 지방자치 쪽에서 자신의 사회주의적 이념 내지 민중들에 대한 이념을 한번 실현해보자라고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이게 독일 같은 데서 이제 지역에서의 녹색당 흐름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했고요. 런던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른바 레드캔이라고 부르는 켄 리비스턴슈타인이 이제 그런 걸 했는데, 그 밑에를 받침해준 사람들이 문화좌파들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런던이 굉장히 문화적으로 융성한 도시를 만드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데, 그때의 문화성이라고 하는 건 전통의 문화성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성이었거든요. 예, 팝이라든가 락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합된 거죠. 그 비슷한 분위기가 이제 박원순 시장 시절에 일부 이제 밑에서 이제 들어왔던 게 굉장히 큰데, 오세훈이 딱 백업하면서 다시 어떻게 하죠? 이 사람들 다 잘라버렸어요. 예, 돈 먹는 하마들이라고 잘라버린 거죠. 저는 이때 이제 끊긴 서울의 어떤 세련됨으로 진화해 나가는 맥이 끊긴 게 전 되게 안타깝거든요. 새로 시장이 되는 사람은 저는 무조건 서울 같은 경우는 세련됨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다만 이 세련됨의 내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되게 중요해서 이 허우대가 뒤집히는 방식으로 잘 보여주면 저는 서울이 굉장히 훌륭한 도시로 다시 한번 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만 할게요. 제가 오세훈이 김건희 과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명품을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해도 자기네들이 얼마나 싸구려라는 걸 몰라요. 그렇죠. 네. 정말 싸구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오세훈 시장이 그 종묘 앞에 그 사진 보여주는 거는, 그거는 정말 건축가들 사이에서는 저건 업자 사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정말 싸구려, 땅 팔아먹고. 종묘 뒤에 아파트가 잘 보이지 않는다 이거죠. 네. 이런 거 하는 거로 보이는데 그게 싸구려라는 걸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떴다방 앞에 붙이는 조감도잖아요. 완전히, 왜냐면 강남에도 옛날에 그런 거 붙어 있었고요. 뭐 미국에도 그런 거 막 붙어 있고, 근데 본인이 얼마나 싸구려라는 걸 몰라요. 김건희가 본인이 얼마나 싸구려라는 걸 몰랐듯이. 아무리 시장을 해도 그야말로 시간성, 역사성, 문화성, 그 다음에 자연스러움, 삶의 고민, 통찰, 이런 것들이 녹아있지를 않으면은 싸구려로 보이거든요. 근데 왜 정말, 뭐냐면 모욕당하는 느낌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오세훈이 만약 내 클래스에 들어왔으면 너는 F야, F. 그 서울시장 가지고 있다고 그래, 그걸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한다니까 말이나 되는, 정말 이 모욕감이 말할 수 없습니다. 네. 아니,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정준 교수님 말씀하신 영국에 제가 여행을 가면 어디서 사진을 찍었나 보면은 이제 뭐 템즈강 주변이나 뭐 이런 데서 찍고 런던 아이 한번 타보고 그랬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 문화 좌파가 없다. 그러니까 뒤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어떤 세련됨을 추구해야 되는 조언 그룹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인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아예 없는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면 그래서 런던 아이가 좀 영국에서 멋있다면 서울 아이 만들려고 하고 어디 갔더니 한강 버스 바토부시 이런 거 한번 보면 이거 강에 배 띄워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뭔가 우리만의 무언가, 또는 그 나라에선 예뻤지만 필요했지만 우리나라에는 필요 없다는 걸 인식하고 분별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정치인들에게 좀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자. 창석 씨가 문화좌파 이야기했는데, 예. 저는 이제 그걸 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이제 B급 문화. 이때는 B라고 하면 안 됩니다. B급 이렇게 이야기해요. B급. 뭐 하위 문화적 성격도 갖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 하위 문화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고급진 철학을 담고 있고 또 뭐라 하면 폼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 서울시에 이제까지 시장님을 하신 분들을 보면은 대중문화와 고급 문화, 뭐 클래시컬한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고 이런 B급 문화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마지막 질문에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제일 나쁜 시장, 제일 훌륭한 시장. 제일 나쁜 시장은 저는 오세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훌륭한 시장은 저는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제일 훌륭한 시장은 김진애 시장님밖에 없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뭐야? 사심입니까? 흑심입니까? 아닙니다. 네. 방송을 이렇게 같이 오래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복권 끝나고 캠프 급히 차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캠프 차리겠습니다. 예. 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공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해하시는 분이다를 알고 있었는데 앞서 이 버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행정적인 문제, 풀뿌리 민주주의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능력이 저희들보다 훨씬 탁월해요. 즉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공간 안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담을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이 다원적인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문화를 이해하는 것도 저는 민주당 시장들도 아까 말씀드린 문화에서 고급 문화, 대중문화, B급 문화 이 세 가지를 다 이해한 분이 저는 없었다고 봐요. 그걸 이해하시는 분은 저 책을 거의 다 읽거든요. 우리 김진애 위원장님 책을 다 읽는데 김진애 내 마음속에 시장님밖에 없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 시장은 절대로 안 되는데 마음속에서는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진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그래서 저는 네. 그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호칭은 일단 시장님이라고 부를 수는 없으니까 진짜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하면 또 너무 또 이렇게 높아 보이니까 샘, 김진애 샘 이렇게 부를까 저는 요즘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혜 형님이 최고야. 네. 다시 한 번 더 경상도의 느낌이 났죠. 샘. 아니, 제일 좋은 시장 그러면 이제 못 찾았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제 올해 이제 선거가 있을 수밖에 없고 책에도 이제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서울을 어떻게 하면 좋은 시장이 될 수가 있을까?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또는 이제 각기 다른 안 좋은 모습을 가진 서울시장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탄생한 서울시장은 서울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고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박진영 평론가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다음에 서울시장이 이런 문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서울이 더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화려해졌으면 좋겠어요. 오세훈식으로 겉멋이 아니라. 네, 그 화려함이라는 것은 세계 속에 내놔도 서울만의 독창적인 것들이 반짝반짝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축제가 생겨나고 매일 전 세계 젊은이들이 같이 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하는 뭐 그런 서울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섞이면은 제가 말씀드린 자연스럽게 B급 문화도 그 속에서 저는 만들어질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관심은 전시 컨벤션 이런 게 다양하게 전 넘쳐났으면 좋겠다. 이게 좀 첫 번째 바람입니다. 네. B급이 넘쳐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B급에 지금 최전선에 있는 저희 사장 남천동이 맞습니다. 네네네. 경쟁자들이 많아질까 봐 좀 걱정이 되네요. 네.